안녕하세요. 유강한 의원 종로점 원장 김삼기입니다. 음식은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또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에 배가 아프고 가스가 많이 차면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사가 잠깐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거나 또 대변 양상에 거품 같은 것이 잔뜩 끼어 있으면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거품 설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사는 대변 중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소장과 대장에서 수분을 충분히 재흡수한 다음에 그 남은 찌꺼기들을 걸러서 대변으로 내보내는 것이 정상적인데, 소장과 대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수분이 많이 포함된 대변, 즉 설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거품 설사는 대변 양상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기름이 끼어 있으면서 노란색을 띠는 대변을 말합니다. 거품 설사는 일시적인 증상과 지속적인 증상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잘못 섭취했을 때 소장과 대장에서 그 음식물들을 제대로 소화 흡수해내지 못하고 수분이 많이 함유된 상태에서 그대로 쏟아내버리기 때문에 그걸 쏟아내고 나면 끝나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상한 음식이나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장염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 점막에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소장과 대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염의 경우에는 배가 아프거나 구토를 하거나 고열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유당불내증이라는 것은 유제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유당이라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유당 가수분해 효소인 락타제가 우리 몸속에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당이 충분히 소화 분해되지 못하고 소장과 대장을 지나게 되면은 소장에서는 삼투압 때문에 수분이 소장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대장에서는 가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거품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루텐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포함한 특정한 곡물을 드셨을 때 가스가 많이 생기거나 혹은 설사, 변비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은 체내에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게 되고 거품 설사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음식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런 류의 음식들을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먹지 않고는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제품이나 글루텐이 제거된 글루텐 프리 제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품 설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소장과 대장이 오랜 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간단하고 일시적인 기능적 문제가 아니라 소화기관 내부의 기질적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민대장 증후군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거나 특정한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설사나 변비, 배변장애 등의 증상이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과민대장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췌장이나 담낭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변에 거품이나 기름기와 함께 지독한 냄새가 섞인 설사가 지속된다면 이는 지방의 소화 흡수와 관련된 기관인 췌장이나 담독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췌장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대변에 지방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췌장이나 담낭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등의 검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복부 CT나 초음파 등의 검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장암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품 설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암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설사와 함께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혈변 등이 지속적으로 동반이 된다면 반드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품 설사만으로 큰 문제가 생기거나 큰 병에 걸렸다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장염을 포함한 이러한 설사는 위, 소장,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 전체의 기능, 특히 장 점막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섭취했는데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설사를 하거나 장염에 걸리는 것은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소화기 상태를 잘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식생활 습관이나 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장 점막의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된다면 설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거품 설사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